그 근거를 본인이 보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거가 되면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다. 풀이 습관이 잘못된 거다. 개방형이랑 그 다음에 이 폐쇄형이 있어요. 개방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얘기는 좀 하고 갈게. 뭐냐면은 이제 문제 유형을 문제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개방형이랑 그 다음에 이 폐쇄형이 있어요. 개방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용일치 문제인데, 근데 내용일치 문제들을 딱 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문제 자체에서 그냥 뭘 지정을 안 해줘. 내용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풀이 순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풀이 순서인 거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개방형들은 독해를 한 다음에 풀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독해한 다음에 선지를 갔어. 그치? 여기는 지금 소설이기 때문에 선지에 가서 그러면은 뭐가 환기가 돼야 돼? 네, 이야기하는 장면이 환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어디 장면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는 뭐냐면은 장면이 또렷이 기억이 다 나. 이 이야기한 것까지 다 기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할 거야? 판별 들어가 주겠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그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은 다시 재확인을 들어가 줘야지. 재독이라고까지는 표현 안 할게요. 독서만큼 들어가서 막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치? 자, 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야. 요 문제는 다 읽고 들어가서 선지 보고 키워드 잡아서 어느 장면이어야 돼. 이게 만약에 원활하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이게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자르라고 얘기했던 거야. 읽으면서 장면 넘어가면 잘라줘 제발 했던 게, 본인들이 이거를 만약 안 해주면은 이게 어딘지 몰라버리면은 그러면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느려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 안 날 수 있거든. 자, 기억 안 나면은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해주는 이런 구조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관련되는 이거 같은 문제 18번 한번 봐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런데 4번 선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열룡은 자신을 타박하는 옥탄춘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며 그녀를 타이른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봐봐, 요령을 좀 얘기를 해줄게. 지금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은 선지에서 이열룡 그 다음에 옥단춘 이렇게 나왔지. 내가 이거를 왜 지금 딱 얘기한 것 같아? 이거는 이열룡이랑 옥단춘이랑 둘이 대화하는 장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이 대화를 나눴던 장면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선지 모양 자체가 이열룡은 자신을 타박하는 옥단춘의 무례한 태도를 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옥단춘이 뭐다? 이쪽을 타박하는 거가 어디 있었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타박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할 거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확인돼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옥단춘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한다 라고 돼 있지. 너 너무 무례한데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게 나와줘야 되죠. 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근데 봐봐, 이딱 봤어. 그런데 얘가 거슬리지 않았니? 이열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딱 든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열룡이 요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 들어가서 요 부분만 빠르게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렵거나 쉽거나 풀이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중간 과정이 빠져버려요. 그 중간 과정이 빠진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그냥 짐작하고 그냥 넘어가준다. 그러면은 실수가 거기서, 그러니까 본인은 나중에 실수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냐면은 그 근거를 본인이 보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거가 되면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다. 풀이 습관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계속 다듬어야 돼요. 내가 판단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풀이 과정이 안 예쁜 게 있어요. 이걸 계속 고쳐야 돼. 이게 제일 문제거든. 알겠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원래 문제 다 풀고 나서 확실하게 틀린 거 같은 것만 별표 한번 쫙 쳐봐. 맨날 전에 한번 시켰었잖아. 그치? 근데 니네 이제 안 하더라. 안 시키면 안 하잖아. 그치않아? 정말. 자, 아무튼 그래서 18번 요거 개방형 문제였는데, 요거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는 부분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요거 아웃. 그 다음에 19번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폐쇄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폐쇄형은 요게 좀 갈립니다. 독해 후에 푸는 문제가 있고 독해 중에
푸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폐쇄형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닫아놓고 물어보는 거야. 한정해놓고 문제 자체에서 딱 걸어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 보통 이게 독해 중에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해 중에 풀리는 거 있죠. 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밑줄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구간 잡혀 있는 거 있죠. A 보통 이렇게 잡혀 있지. B 이렇게 잡혀 있고 뭐 그지? 자, 이런 애들은 중간에 풀지. 왜냐하면은 봐봐. 밑줄은 보통 근거가 앞뒤 맥락에서 나와요. 그죠? 앞뒤 맥락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네, 앞맥락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선지를 봤는데 이건 뒤도 필요한데라고 하면 뒤 조금만 읽어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멀리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난도가 좀 올라가긴 하지. 정답률이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대체로는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 중간에 풀면 돼요. 그다음 구간 같은 경우는 네, 딱 여기 안에 묶어놓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서술상 특징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 내용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요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쵸? 요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중에 풀려요. 그런데 이 밑줄을 얘는 뭐였냐면은 이거는 긴 밑줄이에요. 문장에다 밑줄을 쫙 쳐놓은 거, 이런 애들이 중간에 풀리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애는 얘는 뭐냐? 이거는 밑줄인데 어떤 밑줄? 짧은 밑줄. 짧은 밑줄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니? 그렇지. 짧은 밑줄들은 소재나 아니면은 배경 이런 데에 들어가. 그잖아. 소재나 배경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소재에 밑줄 쳐놨으면은 그러면은 얘는 뭐까지 확인이 돼야 돼? 이 소재의 서사적 기능까지 확인이 다 돼줘야 되잖아. 그잖아. 얘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까지 봐줘야 되니까 이건 중간에 못 푸는겨.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경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배경 끝날 때까지만 봐주면 사실은 풀 수 있죠. 그치?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이든 공간이든 거기서 벌어지는 인물 기준으로 한 사건, 요게 선지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렇지 않아? 근데 어찌되건 바로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짧은 밑줄이나 혹은 아니면은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폐쇄형 문제들은 이렇게 중간에 풀리는 것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읽고 나서 풀리는 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다 읽고 풀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짧은 밑줄들은 그냥 속 편하게 뒤에 그냥 풀어버려도 돼요. 그런데